가족 망하는 꼴 보니 어때? 남편의 유통업체 사장실에서 최민환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제 앞에선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마저 제 이혼 요구를 막기 위한 볼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제 피 같은 돈으로 10년을 버티게 해준 대가가 친정아버지를 향한 비열한 사기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연 핏줄마저 기만한 남편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위로를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39살 워킹맘입니다. 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면서도 하나뿐인 우리 딸 지아에게만큼은 평온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일념으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남편 최민환과는 대학 시절 봉사동아리에서 처음 만났고 함께 산 지도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들이 꺼리는 짐을 묵묵히 나르고 굳은 뒷정리를 도맡던 그의 듬직한 모습에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믿었죠. 하지만 땀 흘리던 성실한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10년 세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늦은 밤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와 씨름하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강 과장님,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수정 다 하셨어요? 야근으로 텅 빈 사무실 후배 박 대리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네, 방금 마지막 검토 끝냈어요. 여기 결제란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저는 서랍에서 조심스레 낡은 만년필을 꺼내어 기한석 끝에 정성껏 서명했습니다. 남편 유통업체의 불규칙한 수입을 메우려면 제 월급과 이번 분기 성과급이 아니면 당장 지하의 학원비며 생활비가 휘청일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더 확실하게 실적을 인정받아야만 했죠. 박 대리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참 꼼꼼하셔. 요즘 세상에 그 낡은 잉크 만년필은 항상 고집하시네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칠이 다 벗겨진 이 만년필은 제가 처음 취업했을 때 친정아버지께서 당신 주머니를 털어 사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늘 응원한다. 그날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만년필을 쥐고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우리 가족을 무사히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불편하기는요. 저한테는 부적 같은 거라서요. 박 대리, 이번 분기 실적 마감 꼼꼼히 챙겨줘요. 성과급 제대로 나와야 저도 숨 좀 돌리니까.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가 몰려왔지만 내일 아침 눈을 비비며 일어날 지아를 떠올리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짬을 내어 남편의 유통업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식탁 위에 두고 간 중요한 거래처 계약 서류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리문 너머 사장실에는 남편과 시동생 최민호가 마주 앉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 왔어? 남편은 제가 내민 서류 봉투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서류라면서요. 확인해봐요. 그리고 나 부부 공동명의 통장 보안카드 좀 줘요. 다음 달 지하 영어 캠프 등록 기간이라 미리 이체해둬야 해서요. 남편은 서류를 뒤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 과장, 직원들 다 있는 회사에서 공과 사 구분 좀 합시다. 보안카드는 무슨,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남편은 사장이라는 체면을 세우려 굳이 저를 직급으로 부르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동생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슬그머니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수시로 들락거리며 돈 얘기를 꺼내던 시동생의 낌새가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아내를 아랫사람 대하듯 깎아내리는 권위적인 태도에 씁쓸함이 차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저녁에 집에서 다시 이야기해요. 굳이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 서둘러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퇴근길 저는 근처 은행 창구에 들렀습니다. 보안카드는 남편에게 있었지만 신분증만 있으면 만기된 적금 잔고를 확인하고 지하의 캠프 비용을 이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간 제 월급을 쪼개 지하의 교육비와 비상금 명목으로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3년 만기된 적금 통장 잔고 확인하고 이체 좀 하려고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니터를 유심히 살피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이 적금은 며칠 전에 이미 해지되셨는데요. 공동 명의자이신 최민환 고객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른 계좌로 전액 이체 처리하셨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해지라니요?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내역표 좀 뽑아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거래 내역표에는 선명한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수천만 원의 돈이 동의도 없이 전액 인출되어 시동생 최민호의 이름으로 송금된 것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아가며 아이에게 온전한 울타리를 지켜주겠다고 이 악물고 버텨온 인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극심한 배신감과 허탈함에 은행 문을 나서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와. 늦은 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제 앞으로 남편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람을 오라가라 난리야?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거래 내역표를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당신 지하 적금 깼더라? 그것도 내 동의 없이. 그 돈 다 민호 도련님한테 보낸 거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제 추궁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거? 민호가 새로 시작하는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란다잖아. 형으로서 모른 척해? 급한 불 좀 끄라고 융통해 준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사람을 쥐잡듯 잡아. 지난 3년 동안 그 통장에 당신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넣은 적 있어? 내 월급 쪽에서 지하 앞날 위에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당장 내일까지 원래대로 꽂아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끼리 돈 몇 푼 가지고 엄청 유세 떠네. 그깟 적금 다시 부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사장인데 설마 그 돈 못 메워줄까봐 이래? 뻔뻔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제 희생과 헌신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제 목과 딸의 미래쯤은 언제든 짓밟을 수 있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고쳐 써보려던 일말의 희망마저 완전히 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펄펄 끓던 분노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핏줄 챙기는 게 먼저면 그렇게 해. 뭐? 대신 나랑 지아는 당신 가족에서 빠질 테니까. 우리 합에 이혼하자.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출근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어젯밤 이혼 통보 직후 남편은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더니 옷가지를 챙겨 쾅 소리가 나게 집을 나가버렸죠.
멍한 머리로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수진아, 출근 잘하고 있니? 평소의 차분한 음성과 달리 한껏 들뜬 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왠지 모를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네, 아빠. 아침부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엄청 밝으시네. 아유, 그럼. 우리 최서방이 아주 기특한 짓을 했지 뭐냐. 자기 사업하면서 알게 된 확실한 단기 투자처가 있다면서 나한테만 슬쩍 알려주더라고. 사위가 장인어른 노후 자금 확실하게 불려주겠다고 약속을 다 하고 말이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끽 소리와 함께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뒷차에 신경질적인 경적이 울렸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투자요? 최서방이 언제요? 어젯밤 늦게. 갑자기 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찾아와서는 그때 운전대를 움켜쥐며 척추를 타고 오르던 서늘한 공포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마자 곧장 앙심을 품었고 제게 가장 뼈아픈 타격을 주기 위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친정아버지를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아빠, 저 지금 당장 아빠 집으로 갈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꺾어 회사로 향하던 차를 곧장 친정집으로 내달렸습니다. 현관문을 부술듯이 열고 뛰어들어가자 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거실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맞이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해진 장판 위로 아버지의 순박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아빠, 돈 아직 안 줬죠? 제가 다급하게 묻자 아버지는 오히려 굳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웃으셨습니다. 아휴, 이 녀석아. 아침부터 땀방울 맺힌 것 좀 봐라. 너희 부부 더 잘 살라고 애비가 보태주는 건데 뭘 그렇게 놀래. 어제 저녁에 최서방이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하던지 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노후 자금 전부 그 사람 법인 계좌로 이체했다. 벌써 어젯밤에 다 끝났어. 다리에 힘이 쫙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끔찍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친정아버지의 등골마저 비열하게 빼먹은 남편을 향해 맹렬한 사리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니,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덥석 줘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자 아버지가 당황하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딸내미 고생 덜어주겠다며 사위가 밤늦게 뛰어왔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의심부터 하냐? 왜 그래?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게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이혼 통보 사실과 사위의 사기극을 털어놓으면 연세 많고 심장이 약하신 아버지가 당장 쓰러지실 것이 뻔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투자 일정이 좀 꼬인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요. 제가 최서방 회사 가서 알아볼게요.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 다시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남편의 유통업체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머릿속은 당장 사장실로 쳐들어가 그 인간의 멱살을 잡고 돈을 토해내게 만들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누르려던 찰나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내려오던 재무팀 김지훈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강 과장님,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김 대리가 놀란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감정을 간신히 억누르고 사장실로 올라가기 전 회사 내부 자금 흐름부터 떠보기로 했습니다. 김 대리님, 요즘 회사 재무 상태 별일 없죠? 제 뼈 있는 질문에
김대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제 곁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저기 과장님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젯밤에 법인 계좌로 꽤 큰 돈이 입금됐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오늘 아침 출근하시자마자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들로 전부 쪼개서 송금해 버리셨어요. 직원들 4대 보험도 밀려 있고 회사 자금줄이 꽉 막혀서 솔직히 저도 퇴사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순간 등골에 오싹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돈을 단순히 쥐고 흔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끔찍한 부도를 막거나 자기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장인의 노후 자금을 아예 산산조각 내어 숨겨버린 겁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폭발해 윽박지른다고 돈이 튀어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차가운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김 대리님, 귀띔해줘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는 우선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죠. 저는 철저히 표정을 지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사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흘끗 본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빠 돈 당장 어디로 빼돌렸어? 제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찻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빼돌리다니? 장인어른이 사위사업 번창하라고 자발적으로 투자하신 돈을 가지고 왜 이혼하자며?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비열한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 망하는 꼴 보니 어때? 짜릿하지? 당장 아빠 돈 원래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당신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장인어른 돈은 몽땅 사업 실패로 공중분해되는 거야. 내 밑에서 죽은 듯이 빚이나 갚으면서 살든가 아니면 내 아빠 길거리에 나앉는 꼴 보든가. 선택은 내가 해. 가족을 볼모로 잡고 평생 저를 경제적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그 끔찍한 협박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면 충돌해봐야 저 인간의 치사한 덫에 놀아날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철저하게 방심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에 빠진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노려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겨우 그딴 게 복수라고? 남편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제가 당장 무릎이라도 꿇으며 살려달라고 빌 줄 알았던 모양인지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획 돌아서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입술 사이로 차가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장 따지고 매달리는 대신 저 인간의 돈 흐름부터 차근차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불안감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전 다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밤새 뒤척이면서도 남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보낸 돈의 행방을 당장 확인해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안방 문을 열자 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무언가를 흐뭇하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어제 최서방이 주고 간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그쪽 업계 마케팅 동향을 좀 알아서 서류 처리가 혹시 지연될까봐 확인해 보려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며 가볍게 혀를 끌짰어요. 넌 참 밖에서 땀 흘리는 남편 노력을 그렇게 모르냐? 이것 봐라. 아주 건실한 사업이야. 아버지가 자랑스레 내민 것은 빳빳하고
화려한 투자 브로슈어와 법인 통장 이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슈어를 펼친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럴싸한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지만 정작 실체가 있는 사업장 주소나 구체적인 실적은 단 하나도 없는 조잡한 유령 사업 속에서였거든요. 더 끔찍한 것은 이체증에 찍힌 계좌번호였습니다. 마케팅팀에서 법인 결제를 자주 다루는 제 눈에 그 계좌는 회사의 주력 계좌가 아니었어요. 평소 회사에서 쓰던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평생을 희생해 모은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이 남편의 비열한 손장난에 한낱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경찰서로 달려가 사기꾼이라고 신고하고 싶은 충동이 목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심장이 약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속을 끓이면서도 서류를 사진으로 몰래 찍어두고는 억지로 웃으며 안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퇴근 시간, 저는 회사 근처 외진 골목에 있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10여 분 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재무팀 김지훈 대리였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스치듯 들었던 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은밀히 만남을 청한 터였죠. 김 대리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어제 아침에 사장님이 다 쪼개서 이체했다는 그 돈, 정확히 어디로 간 겁니까? 제 물음에 김 대리는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달싹였어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솔직히 다 말씀해 주시면 향후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가 다 책임지고 보호할게요. 약속합니다. 제 단호한 눈빛에 김 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과장님 남편분 아니, 최 대표님,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겉보기엔 멀쩡한 회사 같죠? 실상은 직원들 퇴직금에 4대 보험까지 체납된 지 오래입니다. 일부러 고액 부도를 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회사 돈을 닥치는 대로 빼내고 있어요. 김 대리가 조심스레 테이블 위로 작은 USB 하나를 밀어 놓았습니다. 여기 회사에 진짜 이중 장부 사본이 들어있어요. 사장님이 무단으로 인출한 회사 돈, 전부 불법 사설 도박이랑 개인 빚 갚는데 탕진했습니다. 어제 들어온 과장님 아버님 돈도 일부는 악성 사채 이자를 막는데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여러 계좌로 흩어졌고요. 숨이 턱 막혔어요. 남편은 저를 괴롭히려는 얕은 앙심을 넘어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자신의 밑빠진 독을 채울 철저한 현금 인출기로 이용해 왔던 겁니다. 깊은 절망과 함께 서늘한 사리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댄 저는 집으로 올라가지 않고 조수석에 노트북을 켰어요. 어두운 차 안 노트북 화면에 푸른빛만이 냉혹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의 눈을 피하려면 여기서 모든 걸 파악해야 했거든요. USB에 담긴 방대한 엑셀 파일을 열고 하나하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의 헌신은 그저 눈먼 돈을 바치는 맹목적인 착취의 기록에 불과했죠.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던 제 눈에서 기어이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시동생 가게 인테리어에 쓰였다던 제 적금 만기액은 시어머니 박순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 대출 이자를 막는 데 쓰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얌전하게 살림만 하던 시누이 이수연의 비상금 통장에서도 거액이 남편의 대포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발견됐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 전체의 자금까지 기형적으로 엮어 거대한 사기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10년간 시댁의 빚을 갚고 가정을 지키려 했던 내 피땀이 이토록
철저한 기만 속에서 녹아내렸다는 사실에 뼈를 깎는 듯한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소리 없는 오열이 좁은 차 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감정적인 호소나 서투른 이혼 요구로는 내 권리는커녕 아버지의 노후 자금도 절대 찾을 수 없었죠. 돈을 완벽하게 되찾을 때까지 철저히 이중 생활을 하며 숨통을 끊어놓을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오후 저는 딸 지아의 손을 잡고 영어학원 상담실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지아의 다음 달 영어 캠프와 정규 수업 등록을 위해 제 지갑에서 생활비 신용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던 원장님의 표정이 곤혹스럽게 변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이 카드 한도 초과에 정지 상태로 뜨네요. 다른 카드 없으실까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썼는데. 제가 당황하여 카드를 돌려받는 그 순간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최민환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죠. 이혼하겠다는 말 거두기 전까지 네 생활비는 한 푼도 없다. 꼬우면 알아서 벌어 쓰든가. 비열한 조롱이었어요. 이제는 제 경제적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도 모자라 아이의 학원비까지 무기로 삼아 저를 굴복시키려 든 것입니다. 아이를 인질로 삼는 그 야비함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쌍욕을 퍼붓고 싶었지만 저는 통화 버튼 대신 문자를 조용히 삭제했어요. 저런 인간에게 티끌만한 양심이나 부성애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었으니까요. 원장님, 잠시만요. 저는 지갑 깊숙한 곳에 챙겨두었던 제 비상금을 꺼내어 조용히 현금으로 수강료를 결제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 들고 지아를 학원 교실로 들여보낸 뒤 저는 휴대폰 주소록을 열었어요.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학 선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윤태경 선배의 번호를 누르며 저는 자비 없는 반격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윤태경 선배의 변호사 사무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에서 김 대리에게 받은 이중 장부 출력본과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배, 이거 최민환 회사의 진짜 자금 흐름도예요. 제 적금이랑 우리 아빠 노후 자금이 일부는 사채 이자로 빠지고 나머지는 여러 계좌로 흩어졌어요. 빼곡한 숫자들이 적힌 서류를 훑어보던 윤 선배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선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짧게 혀를 찼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수진아, 지금 이혼 소송 준비가 문제가 아니야. 이놈 수법 보니까 당장이라도 남은 돈 해외로 빼돌리거나 잠적할 수 있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최민환 지분이랑 이 장부에 적힌 최민환 명의 은닉 계좌들, 오늘 당장 가압류 준비부터 해야 해. 선배의 냉정한 진단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한시라도 지체했다가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영영 찾을 수 없게 된다는 현실이 서늘하게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막막했던 어둠 속에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짚어줄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필요한 인감이랑 증명서 싹 다 떼어올게요. 당장 진행해줘요, 선배. 저는 이혼의 감정적 상처 따위를 곱씹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 구청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주말 오전 저는 평소처럼 시댁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들이 최민환의 빚더미를 알고도 한 통 속으로 저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다 같이 속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소파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과일을 깎던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이 요즘 대박이 났다며?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더라. 며느리 내가 내조를 잘해서 날개를 달아줘야지. 어딜 감히 이혼 타령이야.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을 맹신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던 시누이 이수연의 안색은 흙빛이었죠. 시어머니가 과일 껍질을 버리러 주방으로 간 사이 시누이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새언니, 요즘 오빠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나도 오빠한테 내 적금 깬 거 다 맡겼는데 이번 달 이자가 안 들어와서 나 불안해 죽겠어. 순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를 구박하던 시댁 식구들마저 그 인간에겐 살점 하나까지 발라먹을 먹잇감에 불과했던 겁니다. 방관자였던 시누이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핏줄마저 철저히 기만하는 남편의 파멸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죠. 글쎄요, 아가씨. 사업이 바쁘다니 그건 직접 물어보시는 게 빠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진실을 털어놓으면 겁먹은 시누이가 당장 최민환에게 연락해 제 가압류 계획이 틀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솟구치는 비웃음을 교묘히 감추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회사 점심시간. 텅 빈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던 중 책상 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윤태경 선배였죠. 수진아, 너 지금 당장 나와야겠다. 선배, 왜요?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방금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떴어. 최민환이랑 그 동생 최민호, 지금 너희 공동명의 아파트 중 최민환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거액의 간저당 설정 서류 접수하기 직전이야. 눈앞이 아찔해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와 지아가 살고 있는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자기 지분을 담보로 잡아 빚을 갚으려 든 겁니다. 사업 빚을 돌려막고 잠적하려는 치명적인 악행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태어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인간에 대한 한치의 망설임이나 미련조차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오직 완벽한 적이만이 심장에서 들끓었습니다. 팀장님, 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반차 좀 쓰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가방을 챙겨 미친 듯이 회사를 뛰어나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법원 민원실 창구 앞. 곁에는 윤 선배가 긴급 집행 신청 서류들을 미리 세팅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업체의 근저당이 꽂히기 전에 최민환의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과 그의 예금, 계좌를 꽁꽁 묶어버릴 최우선 가압류 신청서였죠. 여기 신청인 란에 서명하고 도장 찍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아버지께서 첫 취업 선물로 주셨던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10년간 묵묵히 헌신하며 희생을 감내하던 도구가 이제는 내 가족을 짓밟은 짐승의 숨통을 끊어놓을 칼날이 되어 종이 위를 스쳤습니다. 만년필 촉에서 흘러나온 잉크로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직원이 꼼꼼히 전산과 대조하더니 접수증을 내어주었습니다. 네, 긴급 신청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쫓기듯 당하기만 하던 제 가슴속에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리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마침내 통쾌한 반격의 무기를 손에 쥔 겁니다. 윤 선배가 제 어깨를 단단하게 쥐며 다독였습니다. 수진아, 고생했어. 이제 며칠 뒤에 법원 결정 떨어지면 저쪽에서 미쳐 날뛸 거야. 멘탈 단단히 잡아. 나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지 3주가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언제 은행 계좌가 동결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건 오직 친정아버지뿐이었어요. 자금줄이 막혀 눈이 뒤집힌 남편이 언제 장인에게 달려가 행패를 부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주말 아침 일찍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요즘 제가 야근이 잦아서 지아 혼자 두기가 좀 불안해요. 당분간 지아랑 같이 지내게 저희 집으로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제 핑계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시면서도 금세 짐을 꾸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소중하게 꺼내 가방에 챙겨 넣으셨어요. 남편이 쥐어주었던 그 조잡한 가짜 투자 브로슈어였습니다. 이건 잘 챙겨야지. 최서방이 장인목 챙겨주겠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데 나도 이 정도는 곱게 간직해야 안 되겠냐? 든든한 사위도서 참 다행이다. 순박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는 사위가 노후 자금 일부를 사채빚에 털어넣고 나머지까지 여기저기 빼돌렸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실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흉악한 사기꾼을 치켜세우는 아버지를 보며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남편을 향한 징벌의 의지가 뼛속까지 단단해졌습니다.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모든 돈을 완벽하게 되찾는 그날까지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 방패막이가 될게요. 속으로 수백 번 다짐하며 저는 아버지의 짐 가방을 굳게 쥐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현관 비밀번호는 이미 바꿔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프런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면회객이 찾아왔다는 말에 내려간 휴게실에는 평소 제 직장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던 시누이 이수연이 굳어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자리에 앉으며 묻자 시누이는 제 눈을 피하며 탁자 위 종이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새언니, 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오빠가 나한테 수시로 돈을 빌려갔어. 눈빛도 이상하고 뭔가 엄청난 거에 쫓기는 사람 같았거든. 회사에 큰일이 터진 걸 눈치챘지만 내 남편이랑 애들한테 불똥 튈까봐 무서워서 그냥 모른 척했어. 새언니가 지하 캠프 보낸다고 모았던 적금까지 오빠가 다 깨서 가져간 거 나 며칠 전에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시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빠의 수상한 낌새를 알고도 이기적으로 회피했던 그녀의 방관이 이 끔찍한 사태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원망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이익만 좇는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 내어 사과하러 온 그녀의 모습에 차가웠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를 구박하면서도 내심 오빠의 기형적인 행동에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녀의 사과를 당장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응시하며 조용히 판단을 수정했어요. 다가올 최종 폭로의 자리에서 적어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시누이만은 무너뜨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말입니다. 그날 퇴근 시간 무렵 회사 근처 카페에서 다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잔뜩 긴장한 표정의 김지훈 대리가 주변을 살피며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과장님, 오늘 오후에 사장님 개인 계좌들이 전부 동결됐습니다.
회사도 자금 조달이 막혀서 난리가 났고요. 은행에서 통보받자마자 사장님, 사장실 물건 다 집어 던지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마침내 법원의 가압류 집행이 은행에 송달된 겁니다. 그래서요? 남편이 지금 뭘 하고 있답니까? 계좌 막힌 거 확인하자마자 어머니랑 민호 씨한테 쉴 새 없이 전화 돌리더라고요. 회사에 급하게 막을 어음이 생겼다면서 당장 현금 좀 융통해 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순간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융통할 공식적인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숨통이 조여오자 이제는 자기 핏줄인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상대로 본격적인 사기극을 벌이려 드는 꼴이었습니다. 막연했던 불안감이 씻은 듯이 가라앉고 든든한 법적 안전망이 내 편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동시에 저런 인간과 10년을 살았다는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랐죠.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섣불리 돈을 더 넘겨주기 전에 저는 남편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릴 횡령장부와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해야 했습니다. 늦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텅 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헤드라이트 불빛 앞으로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남편 최민환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진 짐승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제 차 앞 유리를 거칠게 내리쳤어요.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이 독한 년아. 갑작스러운 물리적 위협에 심장이 쿵쾅거리며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 문을 모두 잠그고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너 법원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계좌가 다 묶였잖아. 당장 내일 아침에 가압류 취하 안 해? 내 애비 돈 영원히 날리고 싶어 환장했어.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자기가 장인의 돈을 볼모로 잡고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헐떡이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안의 두려움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제 덫이 남편의 숨통을 치명적으로 끊어놓고 있다는 확신에 차가운 자신감이 온몸을 감쌌죠. 남편이 분을 이기지 못해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는 순간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차를 후진하여 그 자리를 차갑게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악을 쓰며 무너져 내리는 남편의 실루엣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꽉 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낮 정신없이 기획안을 수정하고 있던 마케팅팀 사무실 밖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점심시간 직후라 다들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던 찰나였죠. 강수진 어딨어? 당장 튀어나와. 이 독한 년아. 귀청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에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간 제 앞에는 넥타이가 반쯤 풀리고 눈이 붉게 충혈된 남편 최민환이 씩씩대며 서 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놀라서 그를 막아서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나무인이었어요. 너 제정신이야? 내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재산 다 묶어도? 내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가압류 안 풀어. 사무실 동료들이 경악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10년간 묵묵히 일하며 쌓아온 제 평판과 직장 생활의 존엄이 순식간에 진흙탕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일상과 평판마저 완전히 부숴버리려던 악마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모멸감이 끌어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그에게 성큼 다가갔어요. 최 대표님,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여기서 업무 방해하지 마십시오. 철저히 가족 호칭을 배제하고 직급만을 부른 제 차가운 대응에 미쳐 날뛰던 남편은 순간 흠칫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뭐, 최 대표? 야, 강수진.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저는 그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사내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3층 마케팅팀입니다. 외부인이 들이닥쳐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 지금 당장 보안 요원들 올려보내서 끌어내주세요. 몇 분 뒤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강제로 끌려가면서도 남편은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저는 치욕스러움에 파르르 떨었지만 이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윤태경 선배의 다급한 연락을 받고 반차를 내어 달려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치명적인 암초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다. 이거 한번 봐라. 최민환 측이 가압류 이의 신청과는 별도로 아버님 돈은 투자 손실이라며 이런 서류까지 내밀었어. 윤 선배가 굳은 표정으로 테이블 위로 밀어낸 서류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투자 원금 손실 감수 동의서라는 굵은 제목 아래 친정아버지의 지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아빠가 이런 서류에 서명했을 리가 없어요. 가짜 투자 브로슈어 보여주면서 뻔뻔하게 꼬드겨서 서명부터 받아둔 모양이야. 아버님은 그냥 통상적인 사업 확인서인 줄 알고 찍으셨겠지. 물론 소송으로 길게 가면 사기라는 걸 증명해서 이길 수는 있어.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야. 소송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이놈이 아버님 원금을 몽땅 현금화해서 어딘가로 은닉해버리면 꼼짝없이 떼이는 수가 있어.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교활한 남편은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치밀한 덫을 미리부터 짜두었던 겁니다. 그럼 선배,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빠 피 같은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수진아, 확실하게 아버님 원금부터 되찾으려면 뼈아픈 타협을 해야 해. 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몫을 전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초안을 먼저 던지자. 저쪽도 당장 돈줄이 마르니 자기 몫의 재산을 건질 수 있다고 안심하면 아버님 돈은 뱉어낼 확률이 높아. 10년 동안 남편 빚을 갚고 가정을 지키려 희생했던 제 몫을 전부 포기해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비열한 남편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다는 절망감과 끓어오르는 분노에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권리를 지키자고 아버지를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었죠. 저는 가방에서 조용히 낡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펜대를 꽉 쥐고 윤 선배가 내민 합의서 초안에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내 몫의 10년은 전부 잃어버리더라도 아빠 돈만은 무조건 지금 당장 돌려받아야겠어요. 퇴근 후 씻고 거실로 나온 저는 바닥에 펼쳐진 풍경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탁자 위에 두었던 제 가방이 열려 있었고 그 옆으로 법원 가압류 통지서와 제가 서명했던 합의서 초안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앞 바닥에는 친정아버지가 종이를 구겨 쥔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달려가 부축한 아버지의 얼굴은 호흡 곤란으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씻는 사이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들을 읽고 굳게 믿었던 사위의 거대한 사기극과 딸이 자신을 구하려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는 비참한 진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수진아, 내가
내가 무슨 짓을 짐 덩어리 애비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하고 내 불쌍한 딸이. 아빠, 제발 말하지 마세요. 숨 쉬어봐요. 극심한 충격과 자책감을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끝내 눈이 뒤집히며 제 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안 돼. 119 좀 와주세요. 빨리요.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아버지를 지키려던 제 필사적인 헌신과 타협이 오히려 아버지의 심장에 깊은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에 뼈를 깎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늦은 밤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병원 응급실 앞 대기실. 보호자가 처치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병원 규정 때문에 저는 밖에 차가운 의자에 우두커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다 지쳐 눈물마저 차갑게 말라붙은 제 얼굴은 얼음장처럼 굳어 있었어요. 일말의 망설임, 내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조용히 끝내려던 얄팍한 타협 따위는 이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저 짐승의 숨통을 2번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끊어놓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은 평생 지옥에서 살아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가장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는 뒷배, 바로 시댁 식구들이라는 기만의 성부터 바닥까지 붕괴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귓가를 찔렀습니다. 너 이혼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밤중에 웬일이냐? 내가 감히 우리 아들 계좌 다 묶어놨다며. 당장 안 풀어? 저는 조금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쇳소리로 서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 본가로 갈 테니 아가씨랑 도련님까지 가족들 한 명도 빠짐없이 거실에 모아두세요. 뭐?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꿍꿍이로 남의 집에 오라가라야. 빈정거리는 시어머니의 말어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최 대표 빚이랑 회사 사업 자금건으로 얽힌 중대한 사안입니다. 온 집안 망하는 꼴 보기 싫으시면 무조건 다 모아두세요. 단호하고 살기뛰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알았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자기 아들이 쳐놓은 끔찍한 횡령과 사기극의 깊이를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죠. 통화를 마친 저는 연이어 재무팀 김대리에게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김대리님, 그동안 모아둔 비자금 장부랑 횡령 내역서, 회사에 보관된 대출담보 관련 서류까지 한눈에 보이게 완벽한 파일철로 정리해서 늦어도 내일 당장 넘겨주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갑게 굳은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 숨겨진 자금 흐름을 직접 보여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주말이 오기 전 윤 선배를 통해 최민환 측과 합의가 성립됐고 저는 약속한 대로 제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몫을 포기했습니다. 그날 시댁으로 출발하기 직전 아버지 통장에 원금 전액이 들어온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약속한 주말 오후 저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시댁 본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박순자, 시누이 이수연, 시동생 최민호, 그리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 최민환이 빙 둘러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강수진, 내가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어머니, 제 말 들으셨죠? 저 독한 년이 제 개인 통장이랑 재산에 죄다 가압류를 걸어놔서 자금 조달까지 막혀 회사가 흑자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당장 어음막을 돈 융통 못하면 저희 집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를 천하의 악처로 매도하며
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남은 가족들의 돈마저 쥐어짜 내려는 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매섭게 질책하려 입을 뗐죠. 며느리,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남편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하지만 곁에 앉은 시누이 이수연만은 굳은 얼굴로 최민환을 의심스럽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반성 없이 자신의 핏줄마저 사기극의 방패막이로 쓰려는 남편의 밑바닥을 마주하니 역겨운 혐오감과 환멸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건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쿵 소리가 나게 탁자 위로 가방을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김대리가 넘겨준 이중장부 그리고 제 몫의 재산을 포기하고 법적 타협으로 되찾은 아빠의 노후 자금 반환 이체 내역서를 꺼내놓았습니다. 자, 다들 똑똑히 보세요. 형광펜으로 칠해진 입출금 내역 보이죠? 당신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저는 이중장부와 금융거래 내역서를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로 흩뿌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든 시댁 식구들의 눈이 바쁘게 움직였고 최민환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저거 다 가짜야. 저 여자가 내 회사 망하게 하려고 장부까지 조작해서 들고 온 거라고. 남편이 악을 쓰며 서류를 찢어버리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 오빠. 그 입 좀 다물라고. 침묵하던 시누이 이수연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장부 한 장을 꽉 쥐고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진짜야. 내 비상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짜랑 계좌번호, 여기 장부에 적힌 거랑 똑같아. 엄마 집 담보대출 돈까지 같은 곳으로 흘러갔잖아. 우리 돈 다 날렸어. 시누이의 격렬한 폭로에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관자였던 시누이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오빠의 만행을 직접 고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놀라움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가장 든든한 뒷배라고 믿었던 가족에게 정면으로 반박당한 최민환의 변명이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10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에 등골이 짜릿해질 정도로 통쾌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입술만 달싹이자 저는 그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해 가방 밑바닥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인간이 사업 대박 났다고 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시어머니 명의의 본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시동생 최민호 이름이 적힌 연대보증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사업 서류인 줄 알고 도장 찍어준 게 실제로는 이 집을 담보로 잡는 서류였어요. 도련님이 형 부탁으로 서명한 서류도 사업 서류가 아니라 악성 사채 연대보증서였고요. 그 돈 다 사채 이자 돌려막는 데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내 집이 어쨌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던 시어머니는 충격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내 집,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내 집을 내가 담보로 잡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통곡하며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거실을 울렸어요. 그 옆에서 자기 이름으로 보증이 서진 거액의 빚더미를 확인한 시동생 역시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습니다. 미친 새끼야. 형이라는 인간이 동생한테 사채 빚을 떠넘겨. 죽어. 그냥 나가 죽으라고. 시동생은 형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늘 저를 구박하며 아들 편만 들던 시어머니, 형의 악행에 철없이 동조하며 콩고물을 얻어먹던 시동생.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뭉쳤던 이기적인 연대가 돈 앞에서 완벽하게 부서져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는 연민 따위는 한 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혹한 인과응보의 현실만이 그 자리에 남았을 뿐이죠. 목적을 달성했음을 확인한 저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때 가족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넋이 나간 최민환이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살려줘. 이 가압류 풀고 나 좀 살려줘. 그의 눈빛은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제 핸드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똑똑히 봐. 내가 아빠한테 손실감수 동의서 받아두고 쳐놓은 덧 내가 위자료랑 재산분할 몫을 다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서 우리 아빠 원금만 쏙 빼냈으니까. 화면에는 친정아버지의 통장으로 돈이 무사히 전액 반환된 이체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장인 돈부터 빼내겠다고 내 몫을 진짜 다 포기하다니 미쳤어? 장인의 돈을 인질로 잡고 있던 그의 우위는 이미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빚더미와 가족의 원망뿐이었고 최민아는 절망에 찬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내 재산 몫을 포기하는 뼈아픈 희생을 치러야 했지만 기어이 아버지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서늘한 씁쓸함과 최종 승리의 감각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그의 손을 구둣발로 매몰차게 뿌리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은 내 가족 망하게 해서 나한테 복수하려 했지? 결국 자기 가족까지 전부 시궁창에 처박고 다 잃은 사람은 당신이야. 평생 지옥에서 잘 살아봐. 저는 미친 듯이 오열하는 시댁 식구들의 울음소리를 등진 채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차가운 밤 공기가 맴도는 현관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후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몇 달 뒤 서울가정법원 앞 벤치에 윤태경 선배와 함께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 손에는 기나긴 악연의 끝을 알리는 얇은 이혼 판결문이 들려 있었죠. 선배,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선배 아니었으면 저랑 우리 아빠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제 인사에 윤 선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내 몫으로 챙길 수 있었던 위자료랑 아파트 지분, 안압감이야? 10년을 고생했는데.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썩은 살을 도려내는데 그 정도 수술비는 당연히 치러야죠. 그때 법원 정문 저 멀리서 낯익은 인형이 보였습니다. 빚쟁이들에게 멱살을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며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최민환의 비참한 뒷모습이었죠. 한때 저를 올가매던 그 인간은 이제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대한 빚더미에 깔린 채 완벽히 고립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저 멀리 사라지는 남편을 보며 서류상의 모든 제약이 완전히 풀렸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과거의 억울함에 얽매이기보다 이제는 오직 저와 딸 지아 그리고 우리 아빠의 안위만 돌보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몫의 재산을 모두 포기한 탓에 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작고 낡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산더미 같던 짐 정리를 겨우 마치고 거실 바닥에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조용해진 집 안에는 낡은 냉장고가 웅웅 돌아가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남은 상자를 마저 정리하던 제 손끝에 텅 비어버린 부부 공동명의 보안카드와 빛바랜 낡은 웨딩 사진이 걸렸어요.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짙은 허탈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완벽한 승리와 복수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 20대와 30대를 바친 청춘, 그리고 피땀 흘려 모았던 재산을 송두리째 허공에 날려버려야만 했다는 참담한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거든요. 10년이라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서러움이 차올라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끄끄대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눈물이 결코 제 인생의 실패를 뜻하는 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남은 묵은 찌꺼기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회복의 첫 단계였죠. 한참을 울며 아픔을 충분히 토해낸 저는 내일의 삶을 위해 훌훌 털고 일어서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아담한 식탁 위에 보글보글 끓는 따뜻한 된장찌개를 올렸습니다. 친정아버지 그리고 훌쩍 자란 지아와 함께 마주 앉은 소박하지만 평온한 저녁 식사 자리였죠. 아빠, 찌개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제가 아버지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드리자 아버지는 숟가락을 든 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수지나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내가 그 고생을 하고 큰돈까지 다 잃어서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풀이 죽은 아버지의 어깨를 보며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밥을 우물거리던 지아가 할아버지 품에 쏙 안기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내일 학교에서 미술대회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아침에 머리 예쁘게 묶어주면 1등 할 것 같아. 아이의 티 없는 맑은 목소리에 아버지의 굳었던 얼굴에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똥강아지 할아버지가 제일 예쁘게 묶어주마. 화려한 아파트는 잃었지만 아빠의 눈물 섞인 사과와 지아의 웃음소리가 텅 빈 가슴을 따뜻한 위안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최민환의 기만으로 무너질 뻔했던 부녀의 신뢰와 우리 가족의 울타리는 비록 작아졌을지언정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재건되어 있었죠. 아빠, 지나간 돈은 내 힘으로 떳떳하게 다시 벌면 돼요. 앞으로는 우리 셋이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밥만 먹어요. 저는 씩씩하게 웃어 보이며 가족의 맞잡은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느덧 맑은 여름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길에 딸 지아를 무사히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저는 회사 사무실 제 책상 앞에 앉아 밝은 얼굴로 신규 프로젝트 기안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 대리, 여기 기안서 수정 다 끝났어요. 이번 프로젝트 예산안 꼼꼼하게 다시 챙겨서 진행해봐요. 제가 서류를 건네자 박 대리가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안색이 진짜 좋아지셨어요. 아, 그 낡은 만년필도 여전히 잘 나오네요. 그럼요. 저한테는 부적 같은 거라니까요. 동료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제 위태롭던 삶이 완전히 제자리를 찾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비톡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인 불안에 쫓기지도 않는 온전한 저만의 일장이었죠. 오롯이 강수진이라는 제 이름으로 인정받고 안전하게 영위하는 현실이 가슴 벅차게 감사했습니다. 불안하고 쫓기던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첫 취업 선물로 주셨던 낡은 만년필을 꽉 쥐었습니다. 서류의 결제란에 제 잃어버렸던 이름을 반듯하고 힘주어 눌러 적으며 딸과 나와 아버지를 위한 단단하고 빛나는 새 출발을 묵묵히 이어갑니다.
결국 끔찍한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의 20대와 30대 그리고 뼈 빠지게 모은 전 재산을 송두리째 내던져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뼈아픈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기에 저를 갉아먹던 짐승의 덫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정아버지와 우리 딸 지아의 평온한 일상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뻔뻔하게 포장된 기만과 착취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때로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려야만 내게 진짜 소중한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순간도 있는 법이니까요.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웃음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